안녕하세요. 역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주간은 굉장히 안 되고 야간으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야간은 11월 6일, 7일, 8일 세 개 다 우선은 하고 있는데, 우선 주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으로 주말에는 모르겠지만 평일 주간은 조합표를 공유를 이제 안 하기로 이 멤버 선생님들 합의를 봤습니다. 투표로 결정이 됐고, 그러니까 주간은 이제 조합표를 공유를 안 하고 그냥 뭐 따로 뭐 괜찮아 보이는 리스트만 제공을 하는 쪽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적중했다, 뭐 미적중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제 주간은 저는, 왜냐면은 제가 배구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고, 우선은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합니다. 뭐 못하는 걸 잘하는 척 할 필요 없는 거. 제가 배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국농은 장난질이 너무 많아요.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솔직하게. 그래서 저는 분석 영역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사실. 야구는 모르겠는데 국야나 일본은 그리고 선택 여지도 너무 없고, 하루에 막 세 경기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두 조합 억지로 짜맞춰 가는 것도 별로 좋아 보지도 않는 것도 억지로 가는 그것도 너무 많고요. 우선 오늘의 NBA 결과는 이렇습니다. 우선 세 조합 중 한 조합 적중을 했는데, 좋아 보이는 수리가 1등이 덴버, 2등이 오클라호마였습니다. 1, 2등이 적중을 한 건데, 디트 마인, 클벨 마인까지, 그러니까 핸디는 정말 다 잡았어요. 근데 언어가 두 개가 말썽이었는데, 그래서 올랜도 언더는 1분 남고 12점 차에서 10점 남은 언더까지 딱 10점 남은 경기였습니다. 근데 컵 경기라서 그런지, 저는 컵 경기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마진이랑 득점 뭐 이런 볼륨을 신경 쓰는 경기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 당연히 못했는데, 이건 솔직히 언더였죠. 솔직하게 일반 정규 시즌 경기에서 1분 12점 차에 2점 차도 아니라 1분 남고 12점 차에 오바까지 10점 남았다? 무조건 언더죠, 사실. 악스타임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점수 차였으니까. 근데 끝까지 롱패스 계속 갈기면서 끝까지 그거 하고, 심판은 뭐 마치 진짜 뭐 같이 짠 것 마냥 호루라기 무조건 스치면 다 불러주고, 그 1분 남은 순간에 1분 동안에 자유투만 8개 이상 쐈어요. 1분 남은 기간에. 그래가지고 오바 떴죠. 그래서 오바 떴어. 1분 동안 한 15점, 20점 났을걸요? 15점? 그 정도 났을 겁니다. 그래갖고 오바 떴어요. 이게. 이건 무조건 언더였어. 정말로 이거는 상식적으로는 무조건 언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진짜 너무 열받았던 게, 이거는 뭐 헛경기 고 나발이고 간에 사실 언더가 맞았어요. 언더가 적중이 됐어야 정상인 경기였습니다. 무조건. 근데 이게 갑자기 1분 남고 15점이 남아서 오바가 뜬다? 그것도 12점 차에? 타작을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수비를 아예 안 했어요. 이거 경기 다시 보기로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이 연출돼. 서로 수비도 아예 안 해요. 악수타임인가? 가만히 있는데 혼자 가갖고 페인트 좀 들어가니까 그때서야 수비하려고 블로킹 뜨는데 파울 불리고 자유투 투샷.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건 상식 밖.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바 가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이런 장면이 나올 것 같아 하면서 언덕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순전히 그냥 진짜로 운 없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부러지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오늘 이거 그런 경우만 안 나왔으면은 세 조합 중 두 조합 적중해서 또 너무나도 좋은 큰 수익 올렸다고 좋아하고 있었어야 되는 날이었고, 그리고 미러키 오바도 이게 아시겠지만 야투율이 굉장히 저조하게 찍힌 양팀 모두, 특히 시카고가 야투율만 평균만치만 지켰어도 오바가 났을 경기였습니다. 페이스도 빨랐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솔직히 운 없이 언더 떨어진 거고, 이건 정말 희대의 역사적인 억가 수준으로 오바 떨어진 경기라고 봐서,
저는 분석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선택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는 뭐 본전치기 수준이었지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저를 포장하고자 뭐 나는 그래도 잘했다 뭐 이런 그 뭐야 철면피 까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인정할 건 저는 인정해요. 아 이거는 정말 제가 재수가 없었다. 이건 내가 분석을 못했다. 저 영상 찍으면서 제가 이건 분석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 여태까지 3년 동안 최소 몇십 번은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정 죽어도 못해요. 올랜도 언더는 저는 절대 이건 언더가 났으면 안 되는 경기였고 부러졌으면 안 되는 배팅 내역입니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하늘이 천벌 내린 수준의 천재지변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들은 거의 절반 이상의 팀들이 백투백 여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백투백 경기 이거를 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자 백투백 두 번째 경기가 승률이 11승 15패 여태까지 총 26경기 있어가지고 11승 15패 승률이 42.3%. 자 홈온 백투백이 4승 2패 홈온 백투백 여파 거의 없었죠. 자 우선은 백투백으로 원정 가는 게 되려 많이 불리하다라는 그게 올 시즌에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홈원정 백투백 1승 3패 원정 백투백 4승 8패. LA 백투백은 원정 백투백으로 치부 안 했습니다. 자 워싱턴하고 댈러스 경기는 이 경기는 어제 AD가 GTD에서 다워풀이 됐고 다워풀에서 결장으로 이어졌는데 워싱턴은 사실상 올 시즌 1, 2옵션급 영향력을 가진 키션 조지가 오늘 질병으로 돌발 결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는 가급적 라인업을 확인하고 가야 되는 경기예요. AD가 이 경기에서 복귀할 가능성도 저는 최소 40% 이상은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댈러스가 더 이상 지면 안 돼요. 제이슨 키드 모가지도 위험할 뿐더러 그러고 그 단장도 좋을 겁니다. 가뜩이나 그 돈치치 트레이드 사건 때문에 니코 윌리엄스 정말 그 살아오는 방 걷고 있는 상황이 여지까지도. 근데 여기서 워싱턴한테 마저 지면은 정말 큰 위기예요. 가뜩이나 그 쿠퍼 플래그 올 시즌 드래프트 1위 뽑혔던 걔도 눈치 없이 나는 이렇게 지는 게 익숙한 선수가 아니다. 이런 인터뷰도 또 하기도 했었죠. 불과 며칠 전에. 그래서 지금 이거 워싱턴 저는 댈러스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AD를 이때 복귀시킬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키션 조지도 제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워싱턴에서 근 1옵션, 2옵션급 선수입니다. 올 시즌에 워싱턴이 대뜸 뜬금없이 승리하고 시즌 초반에는 그랬던 경우는 키션 조지의 맹활약이 다 있었어요. 그랬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 경기는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합니다. 어려운 경기예요. AD가 복귀를 하면은 그래도 댈러스가 이기는 쪽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필라랑 토론토 경기, 토론토 혼자 백투백이죠. 이거는 자 필라는 도미닉 발로랑 폴 조지가 결장을 하고 토론토는 결장 이슈가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 결장했었던 야쿠 퍼드는 돌발 결장 틀 수가 있겠죠. 토론토 올 시즌 백투백 한 번 있었어요. 이번과 똑같은 원정 백투백이었고 샌안토니오 원정 가서 18점 차 대패를 당하면서 103점밖에 못 냈던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였다라는 것을 단번에 느낄 수 있죠. 자 오늘 애틀란타 전에 토론토가 지고 있던 경기를 대역전승을 해내면서 역으로 대승을 따낸 모습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4연승을 따낸 것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근데 오늘 경기 애틀전에서 팀야투 40%대를 40.7%를 기록했을 정도로 공격력 자체가 좋은 경기는 절대 아니었어요. 대려 나쁜 경기였지. 그리고 야쿠퍼들이 25분만 딱 출전하면서 출전 시간 제한이 걸린 모습을 뚜렷하게 보였고 이게 필라델피아 핸디가 정말 높은 경기가 아니란 말이죠. 사실 토론토가 세난전에 보여줬던 백투백 여파 생각하면은 쉽게 못 갑니다.
그 토론토가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야 토론토 때문에 언더네 제가 이때 오바 갔을 겁니다. 그래갖고 토론토 때문에 언더네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 토론토가 103점밖에 못 내면서 언더 뜬 거죠. 근데 얘네가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를 아예 못 잡는 경기가 나왔어요. 공격 리바운드 하나 땄습니다. 48분 동안 하나. 팀 전체에서 하나. 백투백 유파 깔려져 있었던 경기였단 말이에요. 원정 백투백. 당시 세난전 공격 리바운드 1개, 총 리바운드 20개. 세난토니오가 44개 잡았으니까 총 24개 차이. 그러니까 토론토보다 리바운드를 2배나 더 많이 따낸 경기였단 말이죠. 세난토니오가 엄청나게 리바운드 그냥 압살해버린 경기였습니다. 당시 세난토니오도 백투백 여파가 깔려져 있어. 홈런 백투백. 토론토가 이날 팀 야투가 47%로 꼬라박은 야투율이 아니었어요. 근데도 103점밖에 못 냈던 거는 리바운드를 이 정도로 압살을 당하니까 공격하는 횟수 자체가 얼마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날 토론토 결장도 없었던 경기였어요. 플라이업이었습니다. 근데 주전 5명이서 공격 리바운드 빵개, 식스맨에서 리바운드 하나 잡은 경기였어요. 에너지랩에서 그냥 압살당해버린 경기였단 말이죠. 필라가 리바운드에 약한 팀이 절대 아닙니다. 비록 지금 2연패를 찍었지만 시카고 전에도 리바운드가 밀린 경기는 명백히 아니었고 직전 클블 전에는 리바운드를 대려 필라가 앞선 경기였어요. 단지 클블의 야투가 너무 좋아서 패배를 한 경기였죠. 즉 토론토가 체력적으로나 일정상으로나 매우 유리한 경기고 아니 필라가 체력적으로나 일정상으로나 훨씬 유리한 경기고 엔비드가 출전 제한이 지금 여지껏 또한 20분, 25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똑같이 야코 퍼들도 이 정도의 시간이 지금 걸려져 있고 돌발 결정 가능성도 저는 한 50% 있다라고 봅니다. 야코 퍼들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선수라서. 그래서 이거는 4.5, 5점이면 충분히 납득가는 기준점이고 나쁘게 안 볼 여지가 딱히 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든 경기입니다. 필라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볼게요. 오바는 이게 제일 컸거든요. 어찌됐건 세난전에 야투를 꼬라박지는 않았다. 3점 성률도 37%대였습니다. 야투는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토론토가 야투는 최소한 꼬라박지 않되 필라가 4.5, 5.5 정도는 극복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필라 마이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 이렇게 봤습니다. 클브라고 시카고 경기는 이것도 양팀 모두 백투백인데 지금 느바 트렌드상 백투백 경기에서 두 번째 경기에서 핵심 멤버건 아니건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은 다 결장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클블 복귀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여러 명 있죠. 다 핵심 유닛으로 도노반 미첼, 갈란드, 자레달란 그리고 디안드레 헌터, 샘 메릴 이 5명이 다 핵심 자원이에요. 다 에이스들이고 얘네가 돌발 결장 뭐 5명이 다 돌발 결장하지는 않겠지만 이 중 2명만 빠지더라도 완전히 기준 좀 변하는 경기가 될 거고 클블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경기가 되는 경기란 말이죠. 반면 시카고는 올 시즌에 대체로 건강한 편이었죠. 그러니까 이 경기는 라인업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 경기예요. 확실하게.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여기에 리스트 적어놨던 5명이 헌터 정도 빼고 헌터는 어찌됐건 벤치 리더 역할을 하는 애니까 얘 정도 빼고는 나머지 4명 중에 4명이 다 그대로 출전한다? 그럼 클립을 많이 볼게요. 저는 시카고가 원정에선 바보 냄새를 확실히 오늘 맡았습니다. 저는 애틀란타랑 레이커스 경기는 트레이 형이 여전히 결장을 하고 루크 캐너드도 결장을 확정합니다. 레이커스는 리브스를 포함 결장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애틀란타가 오늘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를 펼쳤어요. 팀 야투 34%는 절대 이길 수 없는 팀 야투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7득점밖에 못 냈고 주전 선수 중에 3명이 매우 부진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벤치 리더 역할을 하는 오콩우가 개인 야투 16.7%, 5번 자리 선수가 개인 야투 16.7%는 거의 경기를 말아먹은 수준이거든요. 우선 올 시즌 양 팀은 교류전을 한 번씩만 치렀습니다. 서부팀이 동부팀 상대하고 동부팀이 서부팀 상대하는 이 교류전. 애틀은 오클라호마 상대로 17점 차 대패 마이너 언더를 당했었고 레이커스는 마이애미 상대로 10점 차 대승을 따냈었죠. 그리고 애틀란타는 전 시즌 서부팀 상대로 매우 약한 팀이기도 했습니다.
10승 20패, 득실만 마이너스 6점대. 그리고 레이커스 역시 동부팀 상대로 패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약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14승 16패. 결정적으로 이 경기는 홈은 백투백이라 백투백 여파는 크진 않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부가적인 뎁스 자원은 저는 애틀란타가 좀 더 기대치가 높다라고 봐요. 솔직하게 말해서 레이커스 지금 뭐 스마트, 아라비아 이런 애들은 기대치가 상당히 낮고 그리고 뭐 식스맨으로 나온 애들도 기대치가 솔직히 좀 나쁜 편이고 애틀란타는 오늘 정말 오질나게 못했지만 게라든지 오콩우 이런 애들은 다 보여준 게 많은 선수들이고 벤치에서 출발을 해도 확실히 괜찮은 식스맨이라는 평가를 받던 애들이고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뎁스는 애틀란타가 좀 더 나아 보인단 말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애틀란타는 1옵션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농구에서 왜 슈퍼맥스 맥스 제도가 생겼을까요? 결국엔 농구라는 종목 5명이 뛰는 스포츠라서 1옵션 이 슈퍼스타의 한 명이 팀을 바꿔놔요. 결국에는 왜 휴스턴이 듀란트 하나 영입한 걸로 제일런 그린 보내고 듀란트 오고 이 1옵션만 교체한 것만으로도 우승 후보라는 소리를 평가를 받을까요? 프레디 밴블릿이라는 주전 포인트 가드가 시즌 아웃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 정도로 이 NBA에서 맥스급, 슈퍼맥스 이렇게 받는 선수들의 영향력은 지대하단 말이죠. 자, 트레이 영이 없었던 구간에서 애틀란타는 최근 3경기 기준으로 평균 득점 1등 선수가 젤런 존슨입니다. 평균 득점이 20.3. 20점 수준인 거죠. 그리고 2등이 전 시즌까지 만년 식스맨만 줄곧 해왔던 미네소타 시절에도 식스맨 그리고 골스 있을 때도 식스맨만 주구장창하던 알렉산더 워커가 평균 득점이 2등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트레이 이 없는 구간에서 돈치치가 아시겠지만 올 시즌 평균 득점이 40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틀란타는 이런 돈치치 같은 슈퍼스타가 없어요. 1옵션 에이스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돈치치가 전 시즌 동부팀 상대 평균 득점 근 30점에 달하고 야투율 41점 조금 아쉽지만 3점 성공률 40% 이상 득실 마진 플러스고 이 정도면 동부팀 상대로 약한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교류전에서 유난히 약한 애들. 왜냐하면 교류전은 기본빵이 좀 되기 때문에 같은 서부에서는 서로 잘 아는 사이고 모니터링도 왕성하게 해서 좀 맞춤 전술을 좀 가져오는 경우가 많은데 교류전을 일반적으로 스케줄 자체가 언제 만날지 모르고 거의 랜덤빵이라서 기본빵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경기는 저는 1옵션의 존재 여부가 그래 있는 확실하게 돈치치라는 슈퍼스타가 있는 레이커스가 그래도 승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합니다. 레이커스 승리인으로 서브는 마엔 볼게요. 마엔 서브로 마엔 배당은 좋은 경기입니다. 샌안토니오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세란이 홈은 백투백이죠. 세란이 오늘 추가 부상 없었고 뉴올리언즈는 자이언 윌리엄스, 이브미시 주전 빅맨 2명이 나란히 결장하는 와중에 조던 프리까지 결장을 해요. 올 시즌 뉴올리언즈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뉴올리언즈가 그나마도 젖잘싸하고 그러고 프렌 찍는 경기는 조던 프리 주사위 잘 나오는 경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클리퍼스 전에도 딱 꼴랑 2점 차로 졌던 경기도 조던 프리가 30득점이라는 엄청난 맹활약을 했었고 샌안토니오 올 시즌 백투백 한 번 치렀었는데 아까 제가 토론토전 그 18점 차로 이겼나요? 그렇게 이겼던 경기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때 똑같이 홈런 백투백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샌안토니오가 대표적으로 젊은 애들이 줄을 이루는 팀이기 때문에 이 백투백 여파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 이런 팀들이 오클라호마도 솔직히 백투백 여파 큰 팀은 아닙니다. 지금 워낙에 뎁스가 얇은 상태라서 그렇지. 세난이 오늘 휴스턴 상대로 홈에서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의외로 휴스턴 승이 엄청난 국민이 제일 몰린 경기 정배 중에서. 근데 휴스턴이 졌죠. 저는 어제 분석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막 좋게 본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대놓고 좀 불안하다. 이거 쉽게 만만하게 홈세나는 만만하게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명히. 우선 샌안토니오가
리바운드 1등 팀인 휴스턴 상대로 리바운드를 완전히 생대등한 경기를 해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스틸을 15개나 기록하면서 상대 턴오버를 25개나 범하게 만든 점은 이게 역시나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것처럼 홈에서는 얘네가 에너지 레벨이 남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게 다 이걸로 나온 거예요. 휴스턴이 올 시즌에 턴오버가 이렇게까지 많은 팀은 아닙니다. 그리고 휴스턴뿐만 아니라 어떤 팀 상대로 턴오버 25개 범하게 만든 거는 그거는 정말 턴오버 유발을 특출나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현 시점 득실 마진 1등 찍고 있는 휴스턴 상대로 했다? 이게 역시 홈세나는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 휴스턴이 뭐 컨디션이 안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3점 근 50% 찍었어요. 48%. 그러니까 슛감도 좋았는데 휴스턴이 이 48%를 3점 48% 찍고 110점밖에 못 냈던 것만 보더라도 샌안토니오의 이 손질 수비, 압박 수비가 얼마나 효과가 좋았는지를 체감이 될 수 있죠. 당시 자 그리고 올 시즌 양팀 맞대결이 있었습니다. 당시는 뉴올리언즈 홈이었는데 연장까지 갔던 경기였죠. 이게 제가 경기를 풀로 봐서 알아요. 이때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샌안토니오가 3.5 마인 받았었는데 아침에 4.5로 변경된 경기였고 저녁 밤 그 배트맨 마감 시간까지도 3.5가 유지됐던 경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대놓고 자, 전 샌안토니오 바인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던 경기였어요. 그죠? 기억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연장 가서 4점 차로 딱 이겨갖고 0.5 마인 됐던. 그래서 제가 이거 적중했죠? 이렇게 생색도 냈던 그런 경기였단 말이죠. 분명히 기억이 나는데 이날 경기에서 자이언 윌리엄스가 팀 내 최다득 10리바 이 5개의 공격 리바운드 영향력이 굉장히 뛰어났고 실제로 경기 보니까 자이언 윌리엄스가 많이 위협적이었고 팀 리바운드는 샌안토니오가 훨씬 많이 잡은 경기였는데 문제는 이날에 왜 이런 연장까지 가는 뉴올리언즈한테 비록 뉴올리언즈가 홈이었지만 왜 이런 고전한 샌안토니오 입장에서는 고전하는 경기가 나왔느냐. 스테판 캐슬이 허브 존스랑 트레이 머피 3세의 수비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린 경기였다. 혼자서 턴오버 10개는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나쁜 의미로. 굉장히 턴오버가 혼자서 턴오버 10개 범한다? 이건 진짜 미친 기록이에요. 그런 경기가 딱 나왔습니다. 스테판 캐슬이 이 앞선 수비에 정신을 못 차렸던. 근데 이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원정 경기고 그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록이 또다시 나온다?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이건 정말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포인트 가드가 단일 경기에서 턴오버 10개를 기록하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아무리 스테판 캐슬이 올 시즌 경기당 평균 턴오버 5개로 많은 선수지만 또다시 10개씩은 범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건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휴스턴전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지만 샌안토니오 홈에선 남달라요. 그리고 이 백투백이 홈은 백투백이라서 여파도 크지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홈은 백투백 아니었으면은 사실 좀 두려워했을 건데 근데 기준점이 좀 다소 생각보단 좀 높은 게 조금은 좀 걸림돌이긴 한데 저는 샌안토니오 마인 보겠습니다. 그래도 샌안토니오 마인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 조던 풀 없고 자이언 윌리엄스 없고 이브미시 없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뉴올리언즈 라인업에서 핵심 3명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란 마인 보는 게 그래도 맞다 그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경기가 제가 솔직히 말해서 NBA가 딱 개막할 때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덴버 첫 번째 백투백 경기 언제 있냐? 덴버 첫 번째 백투백 경기에서 한번 중승부 한번 갈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저는 NBA 개막할 때. 왜냐하면 전 시즌 제가 NBA 영상 열심히 올릴 때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백투백의 덴버 이 얘기를 수십 번을 했었죠. 제가 덴버가 백투백에서 신앙이다. 백투백에서 덴버 경기 백투백 있다.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오버. 기본적으로 깔고 갔던 그거였잖아요. 제가 홍보대사급으로 백투백 덴버는 신앙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죠. 자, 덴버가 언제 백투백 경기 하나 기다렸는데 마침내 그것도 영향가 있는 홈 백투백으로 찾아왔습니다. 덴버가 백투백 경기에서 신앙이라는 거는
제가 정말 많이 말했죠. 전 시즌 백투백 기록 12승 4패, 평균 득점 124.3, 득실 맞음 플러스 10.8. 미친 기록입니다. 사실 이 4패도 많이 올라간 거예요. 전반기 때까지 무패였을걸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고 첫 패배가 요키치 돌발 결장 떴을 때 경기 시작 20분 남고 기억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 영상 맨날 보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 얘기를 한 4-5번 했거든요. 첫 패배는 요키치가 경기 시작 20분 전에 돌발 결장 떠서 진 것이지 요키치 있을 땐 전승이다.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다 기억을 하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은 되게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정도로 덴버의 이 백투백은 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찬스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1등으로 본단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제일 좋아 보여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데 저는 메인 조합으로 무조건 갈게요. 덴버 마인. 그죠? 무조건 갑니다. 이거는 예의상, 그 의리상으로라도 가는 게 맞아요. 현 시즌 신앙.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덴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서 지금은 웨스트브룩이 세크라멘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지만 덴버에 대해서 정말 전 시즌에 좀 딥하게 알아보고 그랬었죠. 그래서 얘네가 보여주는 컬러를 좀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는데 백투백에서 매우 강하다. 홈 경기에서 대승 빈도가 상당히 높다. 약팀 상대로 대승 빈도가 상당히 높다. 이 3위 일체가 다 일치하는 경기예요. 홈에 백투백이다. 홈 경기다. 약팀 만난다. 3위 일체가 다 일치하는 경기라서 덴버 마엔 보겠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데 클리퍼스가 제임스 하든이 직전 경기 결장을 했지만 이번 경기는 부상자 리포트에 빠지면서 휴전을 확정하고 카와이 레너드는 결장을 확정합니다. 피닉스는 딜런 브룩스가 캐스 턴오버로 격상을 했고 그죠? 직전 경기 피닉스 마엔과 제가 적중을 해서 여기 있죠? 아스톤 빌라 마엔하고 피닉스 마엔 이 경기였죠 이거. 같이 적중을 했었죠. 제가 이날에 공지사항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피닉스가 홈 원정 차이가 홈발이 굉장히 유의미하게 크게 나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홈에서 야투율, 원정에서 야투율을 적어놓으면서 조합표를 발송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피닉스 마인을 간 거고 얘네가 홈이라서 간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피닉스가 원정이었으면 안 갔습니다. 홈이라서 간 거예요. 피닉스가 홈이라서. 근데 제가 경기를 또 이 경기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날에 풀로 봤죠 당연히. 당연히 봤는데 제일런 그린이가 29득점 팀 내 최다득 개인 야투 50% 3점 46.2% 제일런 그린이 게임 체인저였어요. 마인을 만들었고 피닉스가 엄청난 대승을 하게끔 만든 게 바로 제일런 그린의 이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제일런 그린이 지금 부상 중인데 얘가 복귀해 봐야 피닉스는 이제 본가 진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데빈 부커 지금 이 제일런 그린이 없는 라인업은 부커와 아이들이다. 제일런 그린이 있어야 좀 어느 체감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사실. 그냥 복귀하고 직전 첫 경기 진짜 잘하던데 야 제일런 그린 정말 잘하더라. 이번에도 피닉스가 카와이 레너드 없는 클리퍼스는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건데 원정 피닉스는 남다릅니다. 얘네가 홈하고 원정하고 기본적으로 야투 차이가 아주 크게 나요. 크게 나고 평균 득점 차이도 꽤 나고 그리고 얘는 지금 원정에 전패 때리고 있죠 피닉스. 원정에서 기대치가 낮단 말이죠. 저는 클리퍼 마인 언더 볼게요. 클리퍼스 마인의 언더. 마인 메인으로 서브는 언더. 리턴 매치 수입당할 가능성 희박하다 보고 피닉스 올 시즌 원정 전패에다가 야투 좋았던 경기들 얘네가 야투가 터져서 뭐 샌안토니오 전에 팀 3점 60%를 뜬금 찍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다 홈 경기였고 원정에서는 저렇게 터지는 경기가 올 시즌에 거의 전무하다는 점. 그리고 제일런 그린이 2옵션 선수가 복귀했다는 건 정말 고무적인 일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일런 그린이가 전 시즌 휴스턴 플레이오프를 말아먹은 선수였습니다. 그러니까 토사구팽 당한 거고 듀란트랑 그 교체아웃 당한 거고 휴스턴 전 시즌 휴스턴 플레이오프 보신 분들은 아시죠? 제일런 그린 진짜 거의 아무것도 못한 거.
그러니까 얘가 직전 경기 잘한 건 인정. 근데 제일런 그린이 왜 휴스턴에서 1옵션 에이스로 팍팍 밀어줬었냐면은 한 번씩 이렇게 잘하는 경기가 있지만 얘도 마포주가거든요. 주사위가입니다. 얘도 못하는 경기에서는 진짜 못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고 제가 직전 경기 보니까 빅맨 싸움이 솔직히 이 5번 자리 약점인 팀들이 아주 명백하더만. 세크라멘토랑 피닉스가 진짜 그렇더만. 그죠? 그러니까 센터 싸움에서도 리바운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농구에서 물론 현대농구는 미들렌즈하고 3점이 거의 주된 득점 루트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농구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투맨 게임 그리고 페인트 존 안에서 5번 자리 빅맨이 우겨 넣어주는 게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요소인데 마크 윌리엄스는 너무 기름손이에요. 솔직하게 말해서 마크 윌리엄스, 닉 리차즈는 너무 기름손이고 이 골 밑에서 야투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덩크라도 빵빵 하워드 마냥 솔직히 하워드만 훅샷 이런 거 없으면은 그냥 잡았다 하면 냈다 덩크 찍어버리는 하워드만한 그런 에너지 레벨도 없고 사실 그냥 주바치가 그냥 압살을 하더만 솔직히 골밑 그 영향력은 리바운드도 주바치가 이겼고 그래서 저는 하든이 복귀를 한다면은 나머지 자원들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주바치 빅맨 싸움에서는 클리퍼스가 확실히 우위고 클리퍼 마인맨으로 언더가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경기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선생님도 오늘 분석 요렇게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백투백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댈러스 경기는 그냥 패스하시는 게 낫고 그죠? 클리블 경기는 좀 건드리고 싶은 욕구가 좀 차오르는 경기인데 결장자 체크가 확실히 무조건 필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시 경기죠? 클리블 경기가 주말에 새벽 경기일 수도 있는데 아침 10시 경기네요. 무조건 확인하고 갈 수 있는 시간대의 경기네요.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하시고 돌발 결장 뜰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